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 공황장애가 왜 생기는지, 공황장애의 원인, 그리고 이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요즘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느 좁은 공간에만 있어도 죽을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이 큰일을 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현재 삶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어떤 증상을 갖고 병원을 찾게 되면, 병원에서는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불안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히 어떠한 치료법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공황장애가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런 공황발작이라는, 공황장애라는 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어떤 원리를 좀 더 이해하면, 공황장애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공황장애가 그렇게 어려운 마음의 병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공황장애를 만들었구나,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 정의를 보면 이유 없이, 그리고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라는 거죠. 이 정의에서 보면 내가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라는 거죠. 내가 수험생인데 너무 공부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참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공부만 하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니면 내가 수능을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고 몸이 굳어버리고 불안해지는 증상.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또 면접을 봐야 되고 자기 소개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서서 이야기하려고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증상, 목소리가 떨리게 되고 두 다리가 이렇게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증상, 그것도 공황장애 일종이라는 거죠. 내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나를 이제 막 힘들게 쪼아대니까 며느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심장이 오그라들잖아요. 극도의 스트레스, 공황장애. 시어머니를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또 공황장애일 수도 있죠. 이와 달리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며느리가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며느리만 봐도 극도의 두려움이 느껴진다. 공황장애라는 거죠. 부모가 매일 자식한테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공황장애의 핵심의 단초는 뭐냐면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 엄마가 자식에게 숨을 못 쉬게 자꾸 쪼아대면, 자꾸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괴롭히면 아이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못 쉴까요? 못 쉬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적이 되면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면서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또 이와 달리 또 그런 거죠. 자식이 부모를 계속 괴롭히고 사고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만 봐도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 잠도 안 하고 매일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몸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황장애, 공황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공황장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예요? 공부라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물론 그 공부라는 것을 잘 견디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본래 심리적으로 약한 친구들도 있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부모가 넌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그렇게 심한 압박을 준다. 역시 숨을 못 쉬게 한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장은 어떨까요?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추지 못한다. 내가 수능에 떨어지면 어쩔까?
그 어떤 자기의 심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뭐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위험하다. 핵심은 숨을 못 쉬게 하면 인간은 죽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천천히 숨을 쭉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 한 번 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숨을 편안하게 내쉽니다. 방금 우리가 3번 정도 편안하게 숨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지나요?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집중이 생기면서 몸과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뒤에서 칼을 들고 날 쫓아와요. 이거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난 공부 엄청 열심히 하되 하루도 쉬지 않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공부하다 보면 숨이 차오르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자꾸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때려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누가 괴롭히니까. 그래서 왕따 당한 아이들이 결국 숨을 못 쉬니까 공황 발작이 일어나니까 심리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자퇴를 하게 되거나 이제 전학을 하게 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내가 마음의 병에 걸렸다라는 거,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불면증 이 모든 것에 걸렸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숨을 지금 못 쉬고 있다.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지금 내가 찌들려 있고 압박을 받고 있고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이 병들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내 몸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통 환자들 있잖아요. 왜 두통이 생겨요? 매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의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쓰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망상을 끄집어내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일을 놔주는 게 아니라 자꾸 지나간 일을 곱씹고 끄집어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머리가 숨을 쉴 수 있나요? 못 쉬나요? 머리는 숨을 계속 못 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는 과부하에 걸려서 지치게 되니까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로 신체화 장애라고 한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못 되니까 마음이 숨을 못 쉬니까 그 몸 또한 이제 숨을 쉬지 못하면서 병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가슴 답답한 화병 이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심장이 마음이 좀 숨을 쉬고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매일 내 자신을 숨을 못 쉬게 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편안하게 해주지 않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부리면 이 안에 심장과 이 가슴 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여기에 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건 물질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정신적인 심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아무리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심장이나 가슴에 뭐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뭐가 꽉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숨을 못 쉬었다.
내가 머리에 숨을 못 쉬면 두통이 생기는 거고, 가슴이 계속 답답한데 숨을 못 쉬게 해줬으면 가슴 답답함이 생기는 거고,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고 자기를 스트레스로 노출하게 되면 저녁에 이제 불면증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것은 뭐 단순한 어떤 개념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 삶에서 숨을 못 쉬게 하면 공황장애는 생긴다.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을 힘든 환경 속에 자꾸 집어넣다 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황장애라는 이거를 외부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숨 못 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주변에서 나를 숨 못 쉬게 압박을 하고 집착하고 괴롭혀서 내가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너무 쪼아대 가지고 나를 좀 편안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괴롭히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숨을 못 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적인 환경은 사실은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잘 걸리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뭐 무조건 걸린다라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전쟁이잖아요. 연예인의 삶은 항상 사람들한테 이미지 관리해야 되고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자기를 숨겨야 되잖아요. 자기를 숨긴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숨을 못 쉰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대중들한테 멀어져 버리면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항상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자기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잘 견디지 못하게 되면 숨이 딱 막혀버리면서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인에 있어서 공황장애는 내가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게 좀 힘든 상황이라도 이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데 욕심은 이렇게 많고 꼭 이거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집착이 많을 경우에 내 스스로가 숨을 못 쉬니까 결국은 공황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내가 나를 숨을 못 쉬게 한다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심한 마음의 병, 몸의 병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을 숨을 못 쉬게 혹시나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내가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나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신에게 괜찮다. 너 이번 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줄게. 야, 우리 주말에 여행 가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10억 모아야 돼, 20억 모아야 돼, 난 한 푼도 쓰면 안 돼, 나는 계속 참고 견뎌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숨이 턱턱턱 막히는 건데, 열심히 살면서도 내 자신한테 보상해 준다는 거, 숨을 쉬게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지혜롭게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삶을 숨을 못 쉬게 쪼아버렸다. 이게 마음이, 심장이 쪼아버리니까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장이 쪼그라드니까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혈액순환 장애도 일어나고 소화장애도 일어나고 쉽게 피로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점점 받게 되니까 저녁에 잠도 못 자면서 점점 어떤 몸이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어찌 보면 현대병이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숨막히게 했던 그런 원인도 있다. 물론 외부의 사람이, 외부의 대상이 나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당장 바꿀 수 없다라면 내가 내 자신을 숨쉬게 해주면 최소한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외부의 환경이 나를 숨 못 쉬게 해준다고 해서 나까지 똑같이 내 자신을 숨 못 쉬게 궁지로 몰아버리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병이 든다. 그렇잖아요. 숨을 못 쉰다는 거 이걸 딱 막아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흘러가는 물길을 딱 막아버리면 그 물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여기도 썩고 여기도 썩고 물이 다 썩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의 그 몸도 피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꽉 조여버리면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몸도 서서히 약해지고 썩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양소를 주면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데 숨 못 쉬게 해버린다는 것은 밥을 먹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숨쉬게 해줘야 된다. 요즘에 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숨 좀 쉬고 싶어. 엄마 나 공부 너무 힘들어. 나 좀 쉬고 싶어. 우리가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여보 나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 아내도 그러잖아요. 여보 나 너무 애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 숨 쉬고 싶어. 나 쉬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진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는 나 좀 숨 좀 쉬면서 돌아보고 싶다. 삶을 멈추고 싶다는 게 아니라 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먼저 내가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숨을 못 쉬게 집착해버리고 욕심부리고 화내버리고 짜증내버리면 저 사람이 또 숨을 못 쉬니까 저 사람이 병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숨을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숨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건강해지고 저 사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좀 버리고 여유를 주면서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찾게 된다라면 좀 더 우리의 그 신체적인 증상이나 심리적 증상이 훨씬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숨을 쉰다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숨을 쉰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다시 쭉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자신한테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힘들고 자꾸 긴장되고 불안할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숨을 쉴 수가 있다.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최소한 이렇게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조금씩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숨을 못 쉬게 틀어 막아버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결국은 병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숨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청명 김영국이었습니다.